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코난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2019년식 기아 K7 하이브리드 흰색 차량이 있습니다. 어때요? 최근에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이 녀석이 비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 결과 유리면에 상당수 유막이 생겼고요, 오염도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테일러 코난은 유막을 제거하고 코팅 작업으로 유리발수 코팅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유막 제거제를 어떻게 고르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 유막 제거 작업을 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지, 마지막으로 유리발수 코팅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제품을 선택하고 어떻게 작업을 하는 게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좀 집중하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분명 얻어가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 PD, 시작해 볼까? 지금부터 우리 유리면에 유막 제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정면 유리면이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유리면인데, 보시는 것처럼 유리면에 이렇게 유막이 많이 생기면 물이 침수가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리면이 물에 퍼지는 부분이 바로 침수가 이루어지는 부위인데, 이 부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운전자는 운전을 할 때 시야를 방해받기 쉽고요,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더 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없애주는 작업이 유막 제거 작업입니다. 지금부터 유리면 침수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물이 퍼지는 부위가 침수가 일어나고 있는 부위입니다. 딱 보면 와이퍼가 작동된 부위가 특히 침수가 심한 거를 볼 수 있죠. 이렇게 경계 부분, 와이퍼가 끝나는 부분부터 반대편까지 물이 퍼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침수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워시존에서 세척 작업을 하고 현재는 드라잉존에 넘어왔습니다. 간단하게 물기 제거를 하고 지금부터 유막 제거 작업을 본격적으로 할 텐데요. 제거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유리면의 상태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소비자의 입장에서 유막 제거제를 선택하는 노하우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막 제거제가 상당히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가격대도 1,000원대부터 만원대까지 골고루 포진되어 있는데, 첫째 저가형 1,000원에서 5,000원대 사이, 그리고 중가형 5,000원에서 15,000원 사이대, 그리고 고가형은 15,000원 이상대로 보시면 되는데, 브랜드나 제품명에 현혹되지 말고 이런 제품의 주요 성분을 파악해 보는 게 소비자로서 정말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저가형 제품 중에는 주요 성분이 계면활성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면활성제 하면 쉽게 주방에서 세제로 옛날에 썼던 원료인데, 최근에는 많이 지금 사용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 부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중가형 제품은 계면활성제를 사용을 많이 안 하지만 주요 원료가 이소프로필 알코올류하고 연마제들이 포함된 성분들이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우리 도장면의 유막을 제거하는 기본적인 관리제로 사용을 하지만, 이런 고착화된 유막을 제거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을 해서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요. 고가형 제품은 가격이 좀 높다라는 부담감이 있지만 적은 양으로 유리면에 고착화된 유막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사용을 하는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산화세륨으로 된 유막 제거제인데, 이 산화세륨이 고착화된 유막 제거를 하는데 효과가 있지만 이 녀석도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유막 제거제를 하면서 흘러내리는 이 성분이 플라스틱 파츠에 묻게 되면 제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작업의 키포인트는 유막 제거를 하고 흔적을 말끔하게 지우는 작업까지 신경을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유막 제거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단하게 유리면에 물을 살짝 뿌려주고요. 산화세륨은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은 양만 스폰지에 뿌려주고 스폰지 패드에도 물을 조금 뿌려준 다음에 물에 이렇게 젖을 수 있도록 성분을 우리 시중에는 유막 제거제 하는 도구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일체형으로 유막 제거제가 안에 스틱 안에 들어있는 제품도 있고 또 이렇게 케미컬하고 스폰지 타입의 어플리케이터로 문대문대 직접 손으로 하는 팔리싱 작업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디테일링을 좀 꾸준히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오너라면 저가형 샌딩기나 이런 듀얼 광택기 정도는 갖고 있으면 작업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힘 안 들이고 작업할 수 있고 이런 결과물도 훨씬 더 좋게 나옵니다. 이제 유리면에서 물이 퍼지는 침수 현상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예요. 유막 제거제를 하고 발수 코팅을 하면 발수 코팅 효과가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지만 주행거리와 비를 얼마나 많이 맞았느냐에 따라서 유리면의 컨디션은 그때그때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리발수 코팅을 하면 와이퍼 사용량이 현격히 줄어들어요. 주행 중에 평균 60에서 70km 이상 속도가 나면 슈팅이라고 해서 비가 유리면에 맞으면 튀어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와이퍼를 사용을 안 해도 시야가 꽤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가적인 장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디테일러 코난이 광택기로 유막 제거 작업을 하지만 이 작업을 손으로 할 경우에는 작업 시간이 평균 5배에서 10배 이상 늘어날 수 있어요. 지금 자세히 관찰하시는 분들은 눈치를 채실 것 같은데 이 광택기는 5인치 듀얼 광택기입니다. 비교적 넓은 면을 작업하기에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코너, 모퉁이 부분은 작업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차 작업을 할 때 디테일러 코난은 1인치 광택기로 틈새하고 모서리 코너 부분은 더 추가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막 제거제 돌리면 반발 일어나는 부분, 여기가 바로 부분, 이런 걸 다 없애줄 때까지 작업은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리발수 코팅을 하고 관리만 잘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어렵게 유막 제거를 안 해도 쉽게 침수 효과 되는 부분을 없앨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이렇게 하고 침수 테스트를 한 번 더. 지금 1차로 유막 제거 작업을 하고 다목적 타올로 제거를 한번 한 다음에 과연 얼마나 유막이 제거가 됐는지 침수 테스트를 분무기를 이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보면 물이 밀어내는 부분이 없이 이렇게 골고루 퍼지는 걸 보면 침수 테스트 확인할 수 있고요. 다행히 중심부 부분에는 이렇게 물이 퍼지면서 내려가는 부분을 보니까 유막은 잘 제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가장자리는 아직도 물을 밀어내는 반발작용이 있는 거 봐서는 이쪽은
아직 유막이 제대로 제거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작업으로 1인치 폴리셔로 코너 부분 유막 제거 작업하는 걸 진행하겠습니다. 2차 유막 제거 작업은 1인치 폴리셔로 운전석 유리면의 가장자리면을 완벽하게 유막 제거 작업하는 걸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하면 5인치가 못하는 가장자리 부분도 깔끔하게 유막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독자분들이 내 성격 좀 안 좋다고 보지 않을까? 이렇게 너무 꼼꼼하면, 고백하면 제 차는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안 합니다.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완벽하게 유막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리면에 고르게 물이 흐르는 침수 현상이 일어나면 유막을 깔끔하게 제거가 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기 제거하고 약품까지 말끔하게 없앤 다음에 IPA 탈지제로 한 번 더 유막 제거를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유리발수 코팅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전석 앞면에 유막을 제거를 했습니다. 마무리로 물을 뿌려준 다음에 다목적 타올로 깔끔하게 제거하고 본격적으로 유리발수 코팅하기 전에 남은 미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IPA 탈지제입니다.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주 성분인데요. 이걸로 남아있는 유분까지 말끔히 한 번 더 작업을 하고 유리발수 코팅 드레싱 작업을 하면 훨씬 더 작업 결과물이 좋게 나옵니다.